안녕하세요, 봄이아빠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금 혼잡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움직임을 좀 둔화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재밌게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1.15% 그리고 코스닥은 0.42%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내 오늘 시장을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선물이든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하는 모습이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이렇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만 이렇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선물 쪽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세를 나타낼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게 정말 웃긴 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요. 이거 오늘만 이 수급 동향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따라 해야 되나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이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나타냈었던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좀 빨라질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보였는데요. 최근 이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5년간 미래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뭐 탄소 중립, 방산, 우주항공 이런 분야 쪽으로 해서 국내 산업에 20조 원을 투자할 거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한 번 더 이렇게 부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지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죠. 여기서 좀 쉬어주는 구간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근데 과거에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금 움직임을 크게 최근에 움직임을 크게 나타내고는 있지만, 과거에는 58,000원까지 움직임을 고가까지 기록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학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그래서 먼저 화학 쪽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이제 예상 평균 영업이익률이 11%에서 하반기 평균으로 이 14.5%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착공 면적이 감소하면서 전방 수요 감소 우려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경쟁사들의 이 원재료 석탄 강세로 가동률이 좀 조정이 예상이 됐지만, 2분기 대규모 정비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 화학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태양광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시작입니다. 먼저 1분기 신재생 에너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업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 성과금이라던가 일회성 요인으로 기저효과가 좀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적자를 지속 나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상운송 병목 현상으로 이제 이 하나솔루션의 판매 물동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10%가 이 감소를 나타내면서 이런 적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광 업스트림, 이 폴리실리콘 증설이 연말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하향 안정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원재료 절감이라던가 이 모듈 판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증설 모멘텀이 지속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이 태양광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를 놓고 보면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과거 대비해서 현재 뭐 아직 크게 오르지는 않은 거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EU도 이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이 에너지 의존도를 좀 탈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뭐 대폭 활성화한다, 뭐 결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달이었나요? 5월 18일? 5월 18일에 이제 EU가 23년까지, 2000년, 30년까지 3천억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유로로. 이게 약 400조 원 정도인데, 400조 원. 근데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려던 이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45%까지 이렇게 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OC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하나솔루션과 마찬가지예요.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요. 먼저 보시면은 중국의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동사의 가치가 부각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증설로 태양광 업스트림 이 수급 밸런스가 악화됨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전망을 한다. 그러면서 국제정세와 이 중국의 밸류체인들의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태양 설비를 보유한 동사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중국 쪽으로 이렇게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사실 21년 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54기가와트였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중국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주도권을 기존에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했던 전기요금과 인건비, 그리고 대규모 이 설비 투자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2년 태양광 생산 능력을 최소 75기가와트까지 이렇게 늘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기존에는 이제 54기가와트가 최고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54에서 75까지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이 중국 국가주석이 선언했던 2030 이 탄소 배출 정점에서 2060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서 고비 사막과 다른 사막 지역에 100기가와트 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OCI가 지금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고, 주가는 거기에 맞게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 설비 원가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이 마진 스프레드는 10달러, 그러니까 키로당 10달러를 이상 유지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이 베이직 케미칼 영업이익을 창출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조 원이에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0.8% 이렇게 좀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근데 전년 대비해서는 75%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162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마이너스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연도로 대비했을 때는 240%가량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컨센서스를 1분기 매출액이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폴리콘의 이 실리콘 전기 보수가 1분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40%가량 이렇게 감소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분기에 구입했던 이 비싼 원재료 중에 하나인 메타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영향을 좀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 폴리실리콘이 5만 톤, 그리고 디보틀래킹이 완료될 예정이고,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여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태양광 설치 수요가 22년도에도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22년 태양광 설치량이 21년 대비해서 20%가량 이렇게 성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200기가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총 투자액도 최소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전년 대비해서, 국내에요 이거는 25%가량 이렇게 좀 감소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게 약 3.5기가와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22년 전망치도 최대 3.3기가에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25년, 24년, 34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도 지금 꾸준하게 이 태양광 발전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는 33.5기가를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원래 기존에는 이 목표 기준치가 29.9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상향하면서 33.5기가아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34년 기준으로는 45.6기가아워로 이렇게 목표를 추가로 상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산업 육성 방안을 최종적으로 법안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하나솔루션이라던가 그 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서 이제
뭐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과거에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8,000원을 기록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OCI 같은 경우는 169,000원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얘네 스토리라던가 이런 사업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